런던 교외의 조용한 동네 퀵마트, 퀵마트라는 식료품점에 손흥민이 들어섰다. 그는 심플한 데님 재킷과 야구 모자를 착용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다. 축구 스타로서의 화려한 삶에서 벗어나 이런 소소한 순간은 그에게 자유를 선사했다. 손흥민의 손에는 쇼핑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단백질바, 시리얼 한 상자, 생수 한 병이 담겨 있었다. 간단한 물건을 사러 온 평소와 다름없는 방문이었다. 그러나 계산대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갑작스럽게 멈췄다. 세 번째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음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에밀리라는 젊은 여성이 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에밀리는 영국 출신의 싱글맘으로 홀로 두 아이, 잭과 소피를 키우고 있었다. 잭은 6살쯤 되는 소년으로 계산대 위에 초콜릿바를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거 사도 돼요? 소피는 그보다 어린 소녀로 어머니의 코트를 꼭 붙잡고 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에밀리는 손에 구겨진 할인 쿠폰 몇 장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산원인 제임스라는 젊은 남성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제임스는 에밀리의 곤란한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끊으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죄송하지만 이 쿠폰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임스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은커녕 조롱이 묻어 있었다. 그는 쿠폰 한 장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기한이 지났거나 잘못된 걸 가져오신 것 같네요. 에밀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건 이번 주에 우편으로 받은 거예요. 가게 밖에 걸린 광고판에도 분명히. 규정은 규정입니다. 제임스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손톱으로 계산대를 톡톡 두드리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에밀리의 뒤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몇몇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빨리 좀 처리하지. 한 중년 남성이 투덜거렸다. 여기서 시간 다 보내겠네. 손흥민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았다. 제임스의 거만한 태도, 에밀리가 아이들 앞에서 침착하려 애쓰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리고 멀리 구석에서 상황을 관찰하는 뚱뚱한 남자의 모습까지. 그 남자는 가게 매니저인 윌리엄 포터였다. 그는 매끄럽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로 입가에 걸린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에밀리와 그녀의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수십만 관중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익힌 사람이었다. 그의 본능은 이곳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인생의 고난과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밤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잭과 소피를 키웠다. 매일은 생존을 위한 전투였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중으로 근무하며 빠듯한 예산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일. 오늘 그녀는 신중하게 쇼핑 리스트를 작성했다. 빵, 우유, 계란, 약간의 감자와 당근, 사치스러운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퀵마트에서 우편으로 받은 할인 쿠폰에 의지했다. 가게는 화려한 광고판으로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퀵마트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가격표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며 계산대에서 숨겨진 수수료를 추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에밀리 같은 가난한 가정에게는 근처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아이들에게 따뜻한 저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지금 계산대 앞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계산대 옆에는 또 다른 손님, 로즈라는 노부인이 서 있었다. 로즈는 퀵마트의 단골로 가게의 부정직한 관행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에밀리와 제임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손흥민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들은 늘 저런 식이에요. 로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돈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히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로즈는 퇴직한 교사로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종종 퀵마트의 문제점을 다른 주민들과 공유했지만 누구도 포터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손흥민은 에밀리의 바구니를 힐끗 보았다. 기본적인 식료품 몇 개뿐이었다. 사치품은 없었다. 그는 포터를 보았다. 포터는 이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포터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에밀리를 내려다보며 마치 그녀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양 고개를 기울였다. 에밀리는 말을 더듬었다. 저는 이 쿠폰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포터는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동정의 표정을 지었다. 다음엔 제대로 확인하고 오세요.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이죠. 돈이 부족하면 물건을 몇 개 빼시면 됩니다. 로즈는 포터의 말에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 인간은 늘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죠. 그녀의 목소리는 손흥민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다.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다. 그는 포터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 약자를 짓밟으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계산대에 다가가 자신의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의 침착하지만 강렬한 기운은 주변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녀의 물건을 제 계산에 추가하세요. 손흥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에밀리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든 일을 겪고 있잖아요. 제임스는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에밀리의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영수증을 받아들며 빠르게 훑어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총액이 선반에 표시된 가격과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에밀리에게 몸을 돌려 조용히 물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에밀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하지만 가끔 가격이 맞지 않거나 제가 사지 않은 물건이 계산된 적도 있어요.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포터를 바라보았다. 포터는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군요. 손흥민이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참 흥미로운 방식으로 장사하는군요. 포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린 그냥 작은 가게일 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손흥민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역사회를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면서 독특한 봉사 방식이네요. 공기가 팽팽해졌다. 근처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상황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속삭임이 가게 안을 채웠다. 로즈는 손흥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저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혀요. 특히 싱글맘 같은 사람들을요. 손흥민은 로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포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그는 제임스에게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말했다. 계산 계속해. 줄 서지 않게. 하지만 손흥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포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저는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그녀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걸 더더욱 싫어하죠. 포터는 순간 굳어버렸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박했다. 당신은 우리 가게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만이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요, 좀 더 머물러야겠네요. 그는 말했다. 이곳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에밀리는 여전히 식료품 가방을 꼭 쥔 채 손흥민과 포터 사이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몸을 돌려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곧 따라갈게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잭과 소피를 데리고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손흥민의 단호한 태도에서 오는 묘한 안도감이 있었다. 에밀리가 떠난 후 손흥민은 포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포터의 가식적인 자신감을 꿰뚫는 듯했다. 포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퀵마트를 나오며 손흥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에밀리의 물건값을 계산해 준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다. 제임스의 오만함, 포터의 교활함, 그리고 에밀리의 두려움 넘치는 표정, 이 모든 것이 이 가게가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니라는 신호였다. 그는 채 앉아 스마트폰으로 퀵마트에 대한 온라인 리뷰를 검색했다. 화면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다. 선반 가격과 계산대 가격이 달라요.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판다. 가난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꾼들. 각 리뷰는 그의 의심을 확고히 했다. 로즈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들은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혀요. 이건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이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는 차를 몰고 가게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에밀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그는 이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갈 작정이었다. 퀵마트에서의 그날 이후 손흥민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에밀리와 그녀의 아이들, 잭과 소피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 구겨진 쿠폰, 그리고 포터의 교활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음을 잘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퀵마트가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니라 약자를 노리는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런던 교외에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퀵마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첫걸음이었다. 손흥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퀵마트의 이름을 검색했고 곧바로 쏟아지는 부정적인 리뷰들을 마주했다. 가격이 계산대에서 바뀐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판다.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지난주에 우유를 샀는데 다음날 상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또 다른 리뷰는 더 심각했다. 이 가게는 저소득층을 노려요. 할인 광고는 거짓이고 계산대에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추가하죠. 손흥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퀵마트가 단순히 운영이 부실한 가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에밀리가 말했던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퀵마트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가게라고 했고, 그 말은 그녀 같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곳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듯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퀵마트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는 로즈를 떠올렸다. 퀵마트에서 만난 노부인 로즈는 가게의 부정직한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퇴직한 교사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라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터였다. 손흥민은 로즈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퀵마트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해 로즈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녀와 연결해 줄 사람을 찾았다. 운 좋게도 센터 직원이 로즈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연락처를 전해줄 수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로즈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즈 부인, 안녕. 저는 퀵마트에서 만난 손흥민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 계산대에서 에밀리와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로즈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 기억하지요, 젊은이.
당신이 그 가엾은 여자를 도와줬잖아요. 포터 같은 인간들은 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죠. 손흥민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전화 너머로 보이지 않더라도. 로즈 부인, 퀵마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게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즈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퀵마트는 몇 년 전부터 그랬죠. 포터가 매니저로 오면서 더 심해졌고요.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혀요. 특히 에밀리 같은 싱글맘들을요. 할인 쿠폰이 무효라거나 가격이 바뀌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더 뜯어내죠. 손흥민은 로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혹시 포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로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내 친구 마거릿이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녀도 퀵마트에서 속아서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샀고 항의했더니 포터가 오히려 그녀를 비웃었죠. 마거릿은 지금 그 가게 근처에도 안 가요. 그녀와 얘기해보고 싶다면 소개해줄게요. 손흥민은 로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거릿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는 마거릿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에밀리와 직접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그는 퀵마트에서 에밀리가 언급했던 동네를 떠올렸다. 그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산다고 했으니 아마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살 가능성이 높았다. 손흥민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다시 전화해 에밀리라는 싱글맘에 대해 물었다. 센터 직원은 에밀리라는 이름을 듣고 그녀가 자주 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온다고 알려주었다. 손흥민은 그날 오후 센터로 향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오래된 건물로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지역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손흥민이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잭과 소피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 씨, 여기서 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에밀리, 괜찮으시다면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퀵마트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잭과 소피에게 센터 놀이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손흥민과 함께 조용한 구석으로 갔다. 그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왜 저를 다시 찾아오신 건가요? 손흥민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퀵마트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포터와 그 가게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혹시 그날 같은 일이 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래요. 쿠폰이 무효라고 하거나 선반에 붙은 가격이 계산대에서 달라지거나 한 번은 제가 사지 않은 물건이 영수증에 포함된 적도 있어요. 항의했더니 제임스가 저를 비웃으며 다음엔 제대로 확인하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포터는 더 심해요. 몇 주 전 그가 저에게 특별 할인을 제안했어요. 식료품을 할부로 살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서류를 보니 그건 할부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인 대출이었어요.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대출이라고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포터가 단순히 부정직한 매니저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에밀리에게 물었다. 그 서류를 아직 가지고 있나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서명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거절했죠. 하지만 제 이웃 중 몇몇은 서명했어요. 그들은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포터가 사람들을 보내 협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에밀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축구장에서 팀을 이끌며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는 포터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는 에밀리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에밀리.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도울게요. 포터가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손흥민 씨. 하지만 조심하세요. 포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저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커뮤니티 센터를 떠나며 손흥민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는 포터와 퀵마트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는 로즈가 소개해준 마거릿에게 전화했다. 마거릿은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퀵마트에서 여러 차례 속은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다. 마거릿의 집은 단정했지만 오래된 가구와 낡은 카펫이 그녀의 어려운 형편을 말해주었다. 마거릿은 손흥민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퀵마트에서 쌀 한 봉지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벌레가 들끓고 있었어요. 마거릿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환불을 요구했더니 포터가 저를 비웃으며 증거가 없다고 했죠. 또 한 번은 할인 쿠폰을 사용하려 했는데 제임스가 쿠폰이 무효라고 하더니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청구했어요. 저 같은 노인들은 항의할 힘이 없으니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손흥민은 마거릿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메모를 했다. 그는 마거릿에게 물었다. 혹시 포터나 퀵마트 직원들이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협박하거나 이상한 제안을 하거나요? 마거릿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포터가 한번 제게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식료품을 할부로 살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서류를 보니 이자가 터무니없었어요. 저는 거절했지만 이웃 중 몇몇은 그 프로그램에 가입했어요. 그들은 지금 포터가 보낸 사람들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에밀리가 말했던 대출 이야기를 떠올렸다. 포터는 단순히 부정직한 매니저가 아니라 약자를 노리는 조직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는 마거릿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집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퀵마트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려면 더 많은 증거와 동맹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동네 펍에서 톰톰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났다. 톰은 퀵마트에서 배달원으로 일했던 영국인 청년으로 최근 가게를 그만둔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로즈를 통해 톰을 소개받았다. 톰은 포터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펍의 구석 테이블에 앉은 톰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왜 저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솔직하게 말했다. 퀵마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포터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그 가게에서 일했으니 뭔가 아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톰은 한숨을 쉬며 맥주잔을 내려다보았다. 포터는 그냥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는 가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죠.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일부러 할인 코너에 올리고 가격표를 바꿔서 더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그 할부 프로그램, 그건 그냥 대출 사기예요. 포터는 돈 없는 사람들을 노려서 빚을 지게 만들고 못 갚으면 협박하죠. 손흥민은 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놀라움을 감췄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톰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배달원이었지만 포터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엔 가짜 계약서와 대출 서류가 가득했어요. 심지어 포터가 다른 퀵마트 지점들과 연락하며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이건 그냥 한 가게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조직이에요. 손흥민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퀵마트가 단순한 지역 가게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네트워크의 일부일 가능성을 깨달았다. 그는 톰에게 물었다. 그 서류들을 아직 볼 수 있을까요? 톰은 고개를 저었다. 포터는 중요한 서류를 항상 잠가놓아요. 하지만 제가 그만두기 전에 몇 장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위험해요. 포터는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사람이에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톰은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에는 가짜 할부 계약서와 터무니없는 이자율이 적힌 대출 서류가 찍혀 있었다. 손흥민은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포터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펍을 나서며 손흥민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퀵마트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려면 더 강력한 증거와 지원이 필요했다. 그는 로즈, 마거릿, 톰, 그리고 에밀리와 협력해 포터의 사기를 낱낱이 밝혀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지역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친구인 엠마라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를 떠올렸다. 엠마는 정의감이 강한 기자로 부패와 불의를 폭로하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엠마에게 전화해 퀵마트의 문제를 간략히 설명했다. 엠마, 내가 지금 큰 문제를 파헤치고 있어. 손흥민이 말했다. 퀵마트라는 가게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노리고 너라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야. 엠마는 즉시 흥미를 보였다. 그거 굉장한 특종이 될 거야, 흥민. 증거가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손흥민은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축구장에서 팀워크의 힘을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로즈, 마거릿, 톰, 에밀리, 그리고 엠마라는 새로운 팀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다. 포터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톰의 말대로 그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손흥민은 집으로 돌아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퀵마트는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를 노리는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함정을 부셔버릴 작정이었다. 퀵마트의 비밀을 파헤친 후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전사로 변모했다. 에밀리, 로즈, 마거릿, 톰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포터가 운영하는 퀵마트가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니라 약자를 착취하는 조직적인 사기,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확신을 얻었다. 톰이 보여준 가짜 계약서와 대출 서류 사진은 충격적이었지만 손흥민은 그것만으로는 포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축구장에서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없듯 이 싸움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포터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폭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증거를 모아야 했고 이를 위해 팀을 구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 마거릿의 분노, 로즈의 단호한 눈빛, 톰의 불안한 표정, 이 모든 것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포터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정의의 싸움이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은 엠마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엠마는 런던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는 노트북과 수첩을 꺼내며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흥민, 네가 말한 퀵마트 이야기는 정말 심각해 보여.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말해줘. 손흥민은 톰이 제공한 사진, 에밀리와 마거릿의 증언, 그리고 퀵마트에 대한 온라인 리뷰들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엠마는 자료를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야. 하지만 우리는 포터가 직접 연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 서류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법정에서 그가 빠져나갈 수 있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엠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포터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입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엠마는 제안했다. 포터를 속여서 그의 본성을 드러내게 해야 해.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곤란한 고객으로 위장해서 포터가 그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걸 녹음하거나 촬영하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손흥민은 엠마의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축구장에서 상대 수비수를 속이는 드리블 기술을 익혔고 이번에는 포터를 속이는 연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에밀리, 로즈, 톰, 그리고 마거릿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손흥민은 팀을 소집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주최했다.
에밀리는 잭과 소피를 센터 놀이방에 맡기고 참석했다. 로즈는 마거릿을 데리고 왔고 톰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뒤늦게 합류했다. 손흥민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퀵마트의 부정행위를 멈춰야 해요. 포터는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엠마의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곤란한 고객으로 위장해서 포터가 그의 사기 수법을 드러내게 만들 거예요. 그걸 녹음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에밀리는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다. 저도 돕고 싶어요. 포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로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참여할게. 포터 같은 인간은 오래전부터 벌을 받아야 했어. 마거릿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게요. 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포터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손흥민은 퀵마트에 들어가 돈이 부족한 고객으로 위장해 포터와 대화를 나눈다. 그는 포터가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화를 녹음할 것이다. 에밀리는 손흥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게 안에서 다른 고객으로 위장해 포터의 반응을 관찰한다. 로즈와 마거릿은 가게 밖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추가 증언을 모은다. 톰은 포터의 사무실 구조와 직원들의 동선을 알려주어 손흥민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엠마는 가게 근처에서 대기하며 녹음이 성공하면 즉시 기사를 준비한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위험이 따랐다. 포터는 톰의 말대로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 손흥민은 또 다른 동맹을 찾았다. 그는 친구인 청사 파텔 형사를 떠올렸다. 파텔은 런던 경찰서에서 일하는 정직한 경찰관으로 손흥민과 몇 년 전 자선 축구 행사에서 만난 이후 친구가 되었다. 손흥민은 파텔에게 전화해 퀵마트 26을 걸었다. 파텔, 시간이 좀 있나? 중요한 일 때문에 만나야겠어. 파텔은 손흥민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약속을 잡았다. 두 사람은 런던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손흥민은 파텔에게 퀵마트의 부정행위와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설명했다. 파텔은 자료를 훑어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하군, 흥민.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야.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증거 말이야. 손흥민은 파텔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엠마와 센 계획을 설명하며 말했다. 곧 포터가 직접 연루된 증거를 확보할 거야. 그때 너희 팀이 지원해줄 수 있나? 파텔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팀을 꾸려서 퀵마트를 급습할게. 하지만 조심해. 이런 놈들은 위험해. 계획을 실행할 날이 다가왔다. 손흥민은 간단한 후드티와 청바지로 옷을 바꿨다. 그는 평소의 세련된 모습 대신 지친 표정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자세로 연기했다. 그의 재킷 안쪽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퀵마트로 들어가며 심호흡을 했다. 축구장에서 중요한 경기를 앞둔 것처럼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침착했다. 가게 안은 평소처럼 북적이었다. 손흥민은 일부러 허름한 바구니를 들고 빵, 우유, 그리고 값싼 통조림 몇 개를 골랐다. 그는 계산대에 다가가 제임스에게 물건을 내밀었다. 제임스는 손흥민을 힐끗 보더니 무관심한 태도로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돈이 좀 부족한데 혹시 할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 먹을 걸 좀 사야 해서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했다.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손흥민을 훑어보았다. 할부? 그건 매니저랑 얘기해야 해요. 그는 포터를 부르기 위해 뒤를 돌아 인터콤을 눌렀다. 포터 씨, 계산대 3번으로 와주세요. 포터가 사무실에서 나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입계는 그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슨 문제지? 그가 물었다. 손흥민은 다시 연기를 이어갔다. 돈이 좀 부족해서요. 가족이 먹을 식료품을 사야 하는데 혹시 할부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불안한 척했다. 포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넓혔다. 그럼 잘 찾아왔군. 우리 가게는 돈이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 오늘 물건을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조금씩 갚으면 돼. 약간의 이자만 붙을 뿐이야. 포터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쩍였다. 손흥민은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다. 이자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그는 포터가 더 깊이 빠지도록 질문을 던졌다. 포터는 목소리를 낮췄다. 별거 아니야.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약간의 이자만 붙는 거지. 세부 사항은 걱정하지 마. 다 표준 계약서야. 그는 손흥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친근한 척했다. 손흥민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포터의 오만함은 참기 힘들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계속 질문을 던졌다. 만약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포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손흥민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돈을 못 갚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친구. 우리는 빚을 회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위협적이었다. 손흥민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포터는 함정에 빠졌다.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완벽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계약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보고 싶어서요. 포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손흥민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사무실로 와. 거기서 서류를 보여주지. 그는 손흥민을 데리고 사무실로 향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사무실 안은 어수선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포터는 서랍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손흥민에게 건넸다. 여기야. 읽어보고 서명하면 돼. 손흥민은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이자율은 터무니없었고 약관은 명백히 약탈적이었다.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좋네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는 계약서를 돌려주며 말했다. 포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생각한다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친구.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그는 사무실을 나와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승리의 기쁨을 느꼈다. 녹음기는 포터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기록했다. 그는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엠마에게 다가가 녹음기를 건넸다. 다 했어. 그가 말했다. 엠마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이걸로 충분해, 흥민. 이제 포터는 끝장이야.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는 퀵마트를 떠나며 뒤를 힐끗 보았다. 포터가 가게 문 앞에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포터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파텔에게 전화해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증거 확보했어. 이제 너희 차례야. 파텔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아. 내일 아침 팀을 꾸려서 퀵마트를 급습할게. 조심해, 흥민. 포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손흥민은 전화를 끊으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축구장에서 중요한 골을 넣은 후에 긴장감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채올라 집으로 향했다. 런던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포터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조심해야 했다. 포터는 위험한 상대였고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퀵마트의 부정행위를 폭로할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은 긴장과 기대 속에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손흥민은 포터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녹음을 확보했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포터는 교활한 인물이었고 단 하나의 증거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경기를 끝낼 수 없듯 이번 싸움도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했다. 그는 포터를 그의 영역, 즉
퀵마트 안에서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고 싶었다. 이를 위해 그는 에밀리, 로즈, 마거릿, 톰, 엠마, 그리고 청사 파텔과 함께 최종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퀵마트가 가장 붐비는 금요일 저녁을 목표로 삼았다. 이때 가게는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차고 포터의 부정행위가 공개되었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수 있을 터였다. 손흥민은 이 대면이 단순히 포터를 체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 믿었다. 이는 지역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다. 계획은 치밀하게 짜였다. 에밀리는 퀵마트에 다시 방문해 곤란한 고객으로 위장한다. 그녀는 포터가 다시 그녀에게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숨겨진 마이크를 착용한다. 손흥민은 가게 안에서 에밀리를 지원하며 상황이 위험해질 경우 즉시 개입한다. 로즈와 마거릿은 가게 밖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그들을 퀵마트 근처로 모은다. 이들은 포터가 체포될 때 함께 목소리를 내어 지역사회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톰은 포터의 사무실과 직원들의 동선을 알려주어 손흥민과 에밀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엠마는 뉴스크루와 함께 가게 밖에서 대기하며 포터의 부정행위가 공개되는 순간을 생중계로 보도할 준비를 한다. 파텔은 경찰팀을 이끌고 근처에 숨어 있다가 손흥민의 신호를 받으면 즉시 퀵마트를 급습한다. 이 계획은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포터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줄 수 있었다. 금요일 저녁, 퀵마트는 예상대로 붐볐다. 지역 주민들이 주말을 대비해 식료품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다. 손흥민은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갔다. 그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가게 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에밀리는 손흥민보다 몇 분 먼저 가게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잭과 소피를 커뮤니티 센터에 맡기고 혼자 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빵, 우유, 그리고 몇 개의 통조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에 다가가 제임스에게 물건을 내밀었다. 제임스는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로 물건을 스캔하며 에밀리를 힐끗 보았다. 또 쿠폰 문제냐? 그가 비웃으며 물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 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할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는 일부러 불안한 척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재킷 안쪽에는 엠마가 제공한 작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다.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뜨며 에밀리를 훑어보았다. 할부, 그건 포터 씨랑 얘기해야 해. 그는 인터콤을 눌러 포터를 불렀다. 포터 씨, 계산대 3번으로 와주세요. 포터가 사무실에서 나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에밀리를 보자 입가에 그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또 만났군, 에밀리. 그가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무슨 문제지? 에밀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돈이 부족해서요. 다음 주에 갚을 테니 식료품을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영의는 완벽했다. 포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에밀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넓혔다. 그럼 잘 찾아왔어. 우리 가게는 너 같은 고객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이 있지. 오늘 물건을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조금씩 갚으면 돼. 약간의 이자만 붙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탐욕이 묻어났다. 에밀리는 망설이는 척하며 물었다. 이자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포터는 목소리를 낮췄다. 별거 아니야.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약간의 이자만 붙는 거지. 세부 사항은 걱정하지 마. 다 표준 계약서야. 그는 에밀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친근한 척했다. 에밀리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다. 만약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포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에밀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돈을 못 갚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에밀리. 우리는 빚을 회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손흥민은 계산대 근처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포터는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 에밀리의 마이크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포터가 더 깊이 빠지기를 기다렸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계약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보고 싶어서요. 포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에밀리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사무실로 와. 거기서 서류를 보여주지. 그는 에밀리를 데리고 사무실로 향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가게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다른 고객들 사이에 섞였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침착했다. 사무실 안에서 포터는 서랍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에밀리에게 건넸다. 여기야. 읽어보고 서명하면 돼. 에밀리는 계약서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훑어보았다. 이자율은 터무니없었고 약관은 명백히 약탈적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좋네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계약서를 돌려주며 말했다. 포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생각한다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에밀리.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이 순간 손흥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포터는 깜짝 놀랐다. 너 뭐야? 포터가 당황하며 물었다. 손흥민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포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난번 녹음의 일부를 재생했다. 포터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돈을 못 갚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친구. 우리는 빚을 회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거든. 포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손흥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흥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두가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만들 거야, 포터. 넌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삶을 망쳤어. 이제 끝이야.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나왔다. 에밀리가 그의 뒤를 따랐다. 손흥민은 계산대 근처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이 가게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포터는 가짜 할인과 터무니없는 대출로 여러분의 돈을 훔쳤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포터는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손흥민을 향해 소리쳤다. 그만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이 순간 로즈와 마거릿이 가게 밖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들어왔다. 로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포터, 당신은 우리를 속였어요.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팔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했죠. 마거릿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 때문에 내 이웃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손님들은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이 소리쳤다. 맞아요. 나도 지난주에 이상한 수수료를 냈어요. 또 다른 남성이 말했다. 이 가게는 사기꾼들이에요. 포터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제임스에게 소리쳤다. 경찰 불러.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엠마와 그녀의 뉴스크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카메라가 포터를 조준했고 엠마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기는 퀵마트입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착취한 혐의로 매니저 윌리엄 포터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포터는 카메라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가게 문 앞에서 파텔과 그의 경찰팀이 나타났다. 파텔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윌리엄 포터, 당신은 사기, 약탈적 대출, 유통기한 위반 물품 판매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포터를 수갑으로 묶었다. 포터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힘없이 끌려갔다. 가게 안은 환호로 가득 찼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손흥민과 에밀리를 향해 고마움을 표했다. 로즈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젊은이. 우리 동네를 구했어. 마거릿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 이웃들이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손흥민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에밀리.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엠마는 손흥민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손흥민 씨, 오늘 일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내 관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에 관한 거죠. 그는 카메라를 피해 가게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포터는 체포되었지만 퀵마트의 피해자들은 아직 회복해야 할 상처가 많았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손흥민은 런던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축구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적이 많았지만 오늘의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그는 에밀리와 그녀의 아이들, 로즈, 마거릿, 톰, 그리고 이 싸움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다. 포터는 무너졌지만 이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지역사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손흥민은 채올라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 동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다. 퀵마트에서의 대면은 런던 교회의 이 작은 동네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윌리엄 포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지역 주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다. 퀵마트는 당국의 조사를 받으며 문을 닫았고 한때 화려한 할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건물은 이제 텅 빈 껍데기로 변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패한 매니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일으킨 변화는 동네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포터의 체포는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묵묵히 견뎌왔던 불의를 무너뜨린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의 다음 목표였다. 그는 축구장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듯 이번에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움직였다. 포터의 체포 이후 경찰은 퀵마트의 사무실에서 수많은 증거를 압수했다. 가짜 계약서, 약탈적 대출 서류,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의 판매 기록, 이 모든 것이 포터와 그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착취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청사 파텔은 손흥민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업데이트했다. 포터는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 사기, 약탈적 대출, 소비자 보호법 위반까지. 그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될 거야. 이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야. 흥민. 다른 퀵마트 지점들도 조사받고 있어. 파텔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네가 증거를 모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파텔.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어. 그는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아침 햇살이 그의 아파트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동네 주민들, 특히 에밀리와 그녀의 아이들, 잭과 소피에게 향해 있었다. 손흥민은 피해자들이 단순히 포터의 몰락을 축하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재정적, 정서적 회복이 필요했다. 그는 엠마와 다시 연락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엠마는 이미 퀵마트 사건을 전국적으로 보도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기사는 포터의 부정행위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용기와 단결을 조명했다. 엠마는 손흥민에게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야, 흥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해. 포터의 자산을 동결했으니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있을 거야. 손흥민은 동의했다. 그는 엠마와 함께 지역 소비자 권리 단체와 연락을 취했다. 이 단체는 피해자들을 대표해 포터의 불법 이익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 조용히 지원하며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에밀리는 이 소송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지역 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희망을 잃었죠. 하지만 손흥민 씨와 우리 이웃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에밀리의 인터뷰는 동네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 사회 회복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인터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에밀리가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몇 주 후 포터에 동결된 자산에서 나온 임시구제 기금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퀵마트의 피해자들에게 배분되었다. 에밀리, 마거릿,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었다. 손흥민은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원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노인은 손흥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또 다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포터 때문에 집을 잃을 뻔했는데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손흥민은 그들의 감사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단순히 재정적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에밀리가 더 안정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는 에밀리와의 대화에서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한때 유치원 교사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생계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 손흥민은 친구인 리사라는 지역 유치원 원장을 떠올렸다. 리사는 런던 근교에서 평판 좋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리사에게 전화해 에밀리의 상황을 설명했다. 리사, 정말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리사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흥민. 네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지. 에밀리는 리사와의 인터뷰를 거쳐 유치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 일은 그녀에게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할 기회를 주었다. 에밀리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걷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는 밝아졌고 잭과 소피는 엄마의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더 활기차게 변했다. 에밀리의 첫 출근 날, 손흥민은 유치원에 들렀다. 에밀리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손흥민 씨.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제 꿈을 다시 찾게 해줬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꿈을 찾은 건 당신이야, 에밀리. 난 그냥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야. 퀵마트의 폐쇄는 동네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포터의 부정행위로 인해 분열되었던 과거를 넘어 서로를 돕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로즈와 마거릿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퀵마트의 빈 부지에 주말 농산물 시장을 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시장은 지역 농부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장소로 퀵마트의 약탈적 가격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했다. 손흥민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시장 개장 준비를 돕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행동했지만 로즈는 그의 기여를 눈치챘다. 흥민, 당신은 이 동네의 영웅이야. 로즈가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영웅은 여러분이에요. 난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죠. 농산물 시장의 개장 날은 동네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시장 한쪽에서 열린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어른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며 웃음꽃을 피웠다. 에밀리는 잭과 소피를 데리고 시장에 왔다. 그녀는 손흥민을 발견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가갔다. 잭이 손흥민에게 달려들며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가 이제 더 행복해요. 소피는 수줍게 웃으며 손흥민에게 손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너희도 엄마처럼 강해질 거야. 엠마는 시장 개장 현장을 취재하며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흥민,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시작됐어. 한마디 해줄래?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건 내 관한 게 아니야, 엠마.
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야. 그는 카메라를 피해 시장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선 증거였다. 농산물 시장은 동네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약자를 보호하며 불의에 맞서는 법을 배웠다. 에밀리는 시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로즈와 마거릿은 시장 운영위원회에서 활약하며 동네의 단결을 이끌었다. 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과거 퀵마트에서 일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동네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축구 시즌이 다시 시작되면서 훈련 호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에밀리, 잭, 소피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흥민 씨, 언제든 돌아와요. 에밀리가 말했다. 여긴 이제 당신의 동네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꼭 돌아올게요, 에밀리. 손흥민은 런던을 떠나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퀵마트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동네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포터를 무너뜨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음을 알았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불의에 맞서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몰았다.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동네를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